당신이 어젯밤 주문한 치킨집 위치, 오늘 아침 검색한 질병 증상, 방금 전 카톡으로 보낸 계좌번호까지 전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최근 쿠팡에서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인구의 65%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기업들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고 그 정보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동의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물론 당신은 그 약관을 읽어본 적이 없겠지만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우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디에 팔고 왜 이게 위험한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30대 여성이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방에서 이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CCTV 스피커에서 계속 낯선 남자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없지? 나랑 놀자라면서요. 이건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수백 건 이상 발생한 링 카메라 해킹 사건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수십만 대 팔렸고 같은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데이터 유출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해커들이 수만 명의 로그인 정보를 훔쳐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로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접속해서 사람들을 지켜봤던 겁니다. 심지어 그 회사 직원들도 몰래 고객들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죠. 한 남자 직원은 예쁜 여자들의 영상만 골라서 수천 개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실은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기업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걸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이런 건 직접 식별 정보라고 해서 당신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집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간접 식별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소주 2병, 그리고 진통제를 샀다고 쳐보죠. 이 정보만으로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 정보와 당신의 멤버십 카드 정보가 결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편의점은 이제 당신이 혼자 사는 직장인이고 술을 자주 마시며 어제는 숙취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인터넷 쿠키입니다. 웹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뜨는 그 귀찮은 팝업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동의 버튼 누르고 넘어가는데 그 순간 엄청난 정보가 빠져나갑니다.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제 동의도 없이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랬거든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는지, 심지어 이 사이트를 어디서 알고 왔는지까지 다 기록됐습니다. 단 1초 만에요. 이런 정보들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광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한번 검색했더니 일주일 동안 모든 사이트에서 운동화 광고만 보이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다 이 추적 시스템 덕분이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떤 기기로 영상을 보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한국은 어떨까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모두 비슷합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검색했고 어떤 상품을 몇 분 동안 봤으며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빼는지까지 전부 기록하죠. 배달 1민족 같은 배달 앱은 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주문하는 시간대, 자주 시키는 메뉴, 평균 주문 금액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로 맞춤 광고를 보내는 건 기본이고 이걸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내 정보를 팔까요? 네, 팝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당신의 정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읽으면 됩니다. 그 길고 지루한 약관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읽어본 사람 있나요?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법률 용어 가득한 수십 페이지짜리 문서를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관 전체를 읽을 필요 없이 검색 기능을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판매와 보관입니다. 약관에서 판매를 검색해 보세요. 만약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일단 안심입니다. 하지만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이 나온다면 그건 판다는 얘기거든요. 공유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이죠. 다음은 보관입니다. 얼마나 오래 내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회사는 2년, 어떤 회사는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어떤 회사는 영구 보관이라고 명시합니다. 당연히 짧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해킹당할 위험이 줄어드니까요. 예를 들어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는 고객 정보를 팔고 있고 원하는 만큼 오래 보관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애플이나 일부 보안 서비스들은 정보를 팔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한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정보를 팔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킹이 있으니까요. 2023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통신사, 카드사, 쇼핑몰, 병원,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해킹당했습니다. 한번 유명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022년에 미국의 유전자 분석 업체가 해킹당했습니다. 690만 명의 유전 정보가 유출됐죠. 유전 정보요? 네, 당신의 DNA 정보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조상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체질인지 같은 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보험회사가 이 정보를 손에 넣으면 당신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암 발병 확률이 높으니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2019년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연애 상태까지요. 마크 저커버그 본인의 정보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 회사 보안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20억 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요. 한국에서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 유명하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는 물론이고 거래 내역까지요. 당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통신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KT는 2020년에 해킹을 당해서 12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요. SK텔레콤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가장 믿고 맡긴 정보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도 털립니다. 어떤 질병으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심지어 정신과 상담 기록까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학교들이 랜서스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랜서웨어가 뭐냐고요? 해커가 학교 컴퓨터를 다 잠가버리고 돈 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성적, 가정환경, 건강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인질로 잡는 거죠.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다크웹이라는 곳에 팔립니다. 일반 인터넷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시장이죠. 거기서는 개인정보가 물건처럼 거래됩니다. 한국인 이메일 계정 10,000개에 $50, 이런 식으로요. 신용카드 정보는 더 비쌉니다. 한 개당 몇 달러에서 수십 달러까지 하거든요.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지금 어디선가 팔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정보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범죄자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 사기꾼, 스팸 발송자들이죠.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0억 원 이상이 사기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기가 왜 이렇게 잘 먹히냐고요? 범죄자들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12월 11일 마트에서
56만 7천 원 결제 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답장하세요. 일단 당신이 쓰는 은행 이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당신의 카드사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마트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으니 깜짝 놀라서 아니요 라고 답장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사기꾼에게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살아있고 주인이 문자를 확인하며 이 은행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걸요. 다음 단계는 피싱 전화입니다. 고객님, 보안팀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당신은 겁이 나서 전화를 걸고 그들의 지시대로 앱을 깔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렇게 통장이 통통 비워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요즘 AI입니다.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수억 장의 사진으로 이미지 AI를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이 올린 셀카, 가족 사진, 반려동물 사진 전부 AI 학습 재료가 된 거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구글은 여러분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수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광고 타겟팅을 위해서요. 이제 그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개발에 열심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록, 뉴스 읽은 기록, 블로그 글, 카페 게시물까지 전부 데이터로 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어떨까요? 공식적으로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카카오도 못 본다고 하지만 과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위험을 줄일 방법은 있거든요. 첫 번째, 서비스마다 다른 이메일을 쓰세요. 두 번째, 비밀번호를 다르게 쓰세요. 모든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써야 하는데 귀찮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꼭 읽으세요. 최소한 판매와 보관 두 단어만이라도 검색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쓰는 겁니다. 네,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정보가 인터넷에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낫죠. 네 번째, 안 쓰는 계정은 삭제하세요. 예전에 가입했다가 까먹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사이트들이 해킹당하면 내 정보도 같이 털립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법으로 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법이 약합니다. 그래도 요청할 수 있으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CCTV나 스마트 기기 조심하세요. 특히 집안에 설치하는 카메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숨길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난주에 검색한 건강 증상, 어제 본 유튜브 영상, 오늘 아침 카톡으로 한 험담이 전부 공개돼도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위치 기록을 보면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다 나옵니다. 당신의 쇼핑 기록을 보면 경제 상황과 취향이 다 드러나죠.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당신의 삶이 통째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도 난 평범한 사람이니까 해커들이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라고요? 틀렸습니다. 해커들은 평범한 사람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으니까요. 유명인 한 명 해킹하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 10,000명 해킹하는 게 더 쉽고 돈도 더 많이 벌거든요. 당신은 수십만 명 중 한 명일 뿐이지만 그들에겐 돈이 될 수 있는 타겟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다 포기할 순 없죠. 하지만 최소한 위험은 알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당신 정보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해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한번 유출된 정보는 영원히 인터넷에 남는다는 것을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가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로 뭘 하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없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안 쓰는 앱 하나 지워보세요. 비밀번호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약관을 5분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보는 당신의 것입니다. 기업이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공짜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